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꽉 막힌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느라 바빴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은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허탈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이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껴 써라, 적금 들어라, 내 집 마련이 꿈이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 조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금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재테크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지나치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 대신 어떻게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폐지를 줍는 삶이 될지 아니면 배당금을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삶이 될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가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금융 불안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은행 이자가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고 은퇴 후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버거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영원할 거야.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돼. 혹은 주식은 도박이야.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 최고야. 하지만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거시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향수에 젖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부모님 세대가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옆집 김대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뇌동매매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냅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데이터 분석 없이 공포와 탐욕에 휘둘려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우상향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양날의 거미를 걷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7, 8%를 넘나들던 경제 성장률은 이제 1, 2%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 절벽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위협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고 쓰고 투자를 할 주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수 시장은 위축될 것이고 부동산을 받아줄 다음 세대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산 아파트를 20년 후에 과연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을까요? 수요가 줄어드는 자산의 미래 가치는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하나에 한국의 환율과 주가가 요동칩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그리고 한국 자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을 넘어 바구니째로 절벽 끝에 올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현금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투자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순히 감이 좋아서 누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인 국내 개별 주식 투자 및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 지수 추종 ETF입니다. 먼저 국내 개별 주식 투자를 봅시다. 한국 주식 시장, 흔히 코스피 박스권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차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면 장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기업을 찾기 힘듭니다. 이는 한국 기업 특유의 거버넌스 문제, 즉 주주 환원의 인색한 문화와 재벌 중심의 지배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는 노후 자금을 묻어두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면 미국 시장 지수 추종 ETF, 예를 들어 SP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어떨까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모이는 경연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장하며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수 자체가 자정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지수에서 퇴출당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투자자인 우리가 일일이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도 시장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우량한 기업만 남겨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환해지 효과 또는 환노출을 통한 자산 방어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며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해지이자 분산 투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의 Guide to the Markets 보고서나 SP글로벌의 SPI vs P Indices vs Active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펀드 매니저의 80, 90%가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밤새 분석하는 전문가들조차 시장 평균을 이기기 힘든데 본업이 따로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잠깐 짬을 내어 주식 차트를 보고 매매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만에 가깝습니다. 1993년에 출시된 미국의 첫 ETF인 SPYSP 500 추종의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30년간 약 10% 내외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의 달러 환산 수익률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여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20년간 SP500에 투자하면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상위 10거래일을 놓쳤다면 전체 수익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즉,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이 수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워런 버핏조차 자신의 유언장에 재산의 90%를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남겼습니다. 투자의 대가가 개별 종목 분석이 아닌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인간의 욕망과 기업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시장 전체의 가치는 우상향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100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과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 10% 낮다고 좋아하지만 정작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연간 2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장기 복리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와 연금 저축 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SA 계좌는 만능통장이라 불립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22%의 양도세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더 강력합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연말 정산 시 13월에 월급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은퇴 이후로 밀어줍니다. 과세. 2연.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이 계좌에 남아 계속 굴러가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 5.5%의 아주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운용보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0.1%의 수수료 차이가 20년 뒤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에 TIGER, 미국 SP500, ACE, 미국 나스닥 100 등을 매수하는 것이 비용과 세금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견 기업에 다니는 35세 직장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사람 모두 월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A씨는 전형적인 한국형 투자자입니다. 남자는 한방이지라며 급등하는 테마주를 쫓아다니고 나머지는 안전한 게 최고라며 예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A씨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고 다시 오르면 뒤늦게 따라 삽니다.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의 매매로 인해 A씨의 10년 뒤 자산은 원금 대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반면 B씨는 시스템형 투자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습니다. B씨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기계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고민 없이 SP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시장 가격에 매수합니다. 주가가 폭락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B씨는 웃습니다. 이번 달은 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겠군 이라며 오히려 좋아합니다. 배당금은 자동으로 재투자됩니다. 이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B씨의 자산은 원금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B씨가 투자에 쓴 시간은 한 달에 고작 10분 남짓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을 하거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 중 여러분은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맡기는 투자가 승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천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분석하느라 머리 싸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시장 상황, 금리, 전쟁 등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저축률, 투자 기간, 비용 절감에 집중하십시오. 첫째, 국뽕 투자를 멈추십시오.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주식만 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인 미국 시장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십시오. 둘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타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시장의 등락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고 장기 보유를 통해 복리의 효과를 누리십시오. 셋째, 정부가 주는 혜택을 남김없이 챙기십시오. 연금저축, IRP, IS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테마주에 물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금 통장에만 돈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용이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재테크로 고민하는 동료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동료가 많아질수록 그 길은 더 즐거울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올바른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